네, 반갑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하락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좌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가 싶기도 하면서 그냥 계속 내리니까 기분은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올라오는 거는 의외로 2차전지 그쪽 조금 있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많이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가지고요. 그냥 소폭 상승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이 잘 올라서 그나마 좀 괜찮네 싶었는데 이 부분 조금 아쉽게 됐죠. 자, 외국인들 매도세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침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다 같이 내리기 때문에 계좌가 살살 녹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뭐 내려갈 때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내려가는 건 기분 나쁘죠. 자, 차트 보면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계좌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280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지지 포인트는 위쪽 라인 때 2825, 그 다음에 아래쪽에 2800포인트 전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정도 내려왔으면은 뭐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750 정도 지지선 나오니까 조만간 반등은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요, 지난 7월 11일 날 과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자, 과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횡보가 되면서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어제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장 분위기 더러워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싶은 게 지지선에 딱 걸치는 모습.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가도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라는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자, 어제는 매수 포인트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이니까 어제 매수 안 하길 잘했어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매수 타이밍 나오나요? 아직은 안 나오죠. 네, 아래쪽 저점 지지는 일단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돌아서는 듯한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 나오지 않습니다. 잘하면은 오후에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내일로 넘겨서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지지선 또는 과매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눌렸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같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올라가면서 요거는 이제 살짝 돌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가 아마도 이 반등을 주도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코스닥도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2차전지 쪽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네만 올라오는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뭐 매수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서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우리가 딱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3천억입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죠? 9시 한 9시 한 20분 정도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매도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 좋지 않아요. 금융투자가 1,700억 순매수 들어가서 저점권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물량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얘네가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자, 오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춘다라면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매도를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부담감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수급이 돌아서야 됩니다. 네, 수급이 돌아서야지 회복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프로딩딩딩딩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많이
받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지지선 때 21만원대 지켜준 모습이에요. 뭐 오늘 뭐 2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10% 뭐 15% 뭐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거 없죠. 네. 자, 여기까지 떨어진 거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하이닉스의 지수가 요 정도까지는 주가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21만원 전후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조금 심하면 2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했는데 20만원까지 안 빠지고요. 지금 21만원 정도 지지되고 있으면 괜찮죠. 물론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내렸다라면 하이닉스 과매수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이렇게 저점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죠. 조만간 반등 나면은 또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84,600원입니다. 자, 더 많이 내렸었다가 또 더 많이 올랐었다가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고가는 86,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저가는 83,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만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1차 지지선에 딱 걸려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조정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요. 네, 그냥 네, 뭐 이게 어떤 그 굉장히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조정을 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네, 뭐 문제시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고점 대비 떨어지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고점이 과매수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주게 되면 일단 핑계도 좋고, 그죠? 조정도 받고 여러모로 외국인들한테는 why not 이라는 느낌이 좀 되겠죠. 나쁠 게 없어, not bad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주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 가질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쪽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거는 지금 보면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이제 직전 그 저점 고점이죠. 직전 고점. 이제 넘어가는 포인트를 만들었던 것을 다 까먹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과매수가 들어가면서 조정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냥 적당한 조정, 한 27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예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 모습이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라면 여기까지 용납할 수 있는데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더 내려간다면은 24만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급적이면은 26만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기아는 조금 덜 빠졌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 여유가 있었던 현대차는 그 여유분은 다 빼는 모습이고요. 기아는 그래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반등 나오는 것들은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 LG화학, SDI, 포스코홀딩스, 근데 뭐 네이버까지도 오늘은 보합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떨어지고 있죠.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 혼자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하미반도체 오늘도 4%대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가고 있는 모습이네. 요거 방산주들은 역시 네, 이 트럼프 관련한 부분이라서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올랐다 느낌이 있었던 이 조선주들 조금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올랐다 싶으면 좀 들어올 수 있죠. GS건설 역시 마찬가지죠. 건설주들도 과매수 들어가니까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시장이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과매수가 들어가서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전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박살내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다가 쭉 밀렸죠. 이제 호재성 재료 때문에 차익 실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한정 KPS는 네, 더 많이 밀렸는데 이거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26%대에서 밀렸어요. 자, 괜찮아요.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나쁘지 않은데 조금은 아쉽다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요. 내릴 때는 또 많이 내리죠. 이런 고점 그 전력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완전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뭐 손댈 거 없겠습니다만 어설프게 고점권에 놓여 있다가 쓱 내려와 가지고 지지선 만드는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별걸 일이 없습니다. 알테오젠 3%대 하락이고요. HLB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 떨어지죠. 리노공업, HPSP 하락세 더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하락이고요. 오늘 원익 IPS 2%대 하락.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동진세미컴 2%대 하락. 요거는 지금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할 수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그냥 이 정도까지는 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죠. 네 괜찮습니다. 네, 솔브레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지지선대 유지 잘 되고 있어서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좀 뭐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해봅니다. 근데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줘야지 반등이 나올 텐데,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 그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삼성전자가 1차 지지선에서 반등 나오느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반도체 대장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을 통해서 이 과매수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줬기 때문에 조만간 네,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상승을 계속 이끌어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일단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대부분이 하락일 겁니다. 248개 상승이고요. 637개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0개 상승, 1300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2000개 정도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거네요. 1900개 이상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상승률 보시면 개별주 쪽 위주가 많을 거예요. 유틸렉스 같은 거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엑스큐어 시총 작은 것들입니다. 네, 신시웨이 이런 거. 저는 시총 작은 거 1000억 원 미만은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는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네, DXVX 같은 종목이 많이 떨어진 것들, 화성밸브. 얘네 또 왜 갑자기 올라갔지? 네, 한전산업. 네, 이런 것들 반등이 있고요. 한전산업이 제일 이제 원전주에서는 가장 잘 가는 것 같아요. 한전산업, CQ센, 샤페론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한전기술도 있고요. 한전산업도 원전 맞죠? 네. 맞아요. 원전. 네. 이쪽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ETF 조금 섞여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ETF 제외하면 20개가 안 되네요. 굉장히 나쁜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상승폭이 1.37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빠졌을 것이다. 네, 오늘 올라온 종목 갖고 계시면 아유 베스트, 네, 좋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은요, 네, 이건 노건 CNI 이런 거 끝나는 거죠. 네, 네, 스마트 이것도 끝난 거고 상장 폐지가 종목이 많네요. 캐리, 금호타이어도 오늘 하락세,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ETF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BCNC까지 17개 되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ETF 제외하고 나면 한 10개 정도는 네, 오늘 하락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낙폭은요. 네, 3%가 넘어가죠. 네. 1.3하고 3.7이면은 2.5 정도. 오늘 계좌 마이너스 2.5 정도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저는,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마이너스 2.5. 네. 2.5. 마이너스 2.5? 네. 잘하면 한 3%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이너스 종목이 받쳐준 게 없어가지고, 오늘 제 계좌는 한 3% 정도 밀릴 수 있겠다. 어우, 많이 밀렸다, 이거. 네. 다음날 열심히 반등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네. 자, 3% 정도 밀렸다. 이 정도면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밀린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오후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겠죠. 3%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따지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2.5 이게 시장 평균인 것 같아요. 한 2.5에서 3% 정도 네 계좌 하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내려간 것도 있다 하더라도 뭐 평균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한 2.5 정도가 적당할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한 2%는 넘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2%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요. 한 2.5나 네 3%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2.5 정도 선으로 될 것 같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은 그냥 시장 평균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오늘 생각으로는 완전히 뭐 박살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네 여기에 좀 중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관 쪽은 삼성전자 순매수 있죠. 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내려갔다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매수를 좀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KPS, 원전 쪽은 매도를 많이 들어가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KPS, 한전기술, 대우건설 뭐 등등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일단은 오늘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목군들은 차익 매도가 들어왔다. 자,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는 이거 사고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아까도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를 직격탄으로 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은 조금, 네, 오히려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호재라는 식의 느낌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쪽 매수 다 되어 있고요. LG전자도 오늘 매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 매도는, 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 입을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스공사나 이런 거 매도가 좀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원전 관련주들 양쪽에서 매도 치는 모습도 제외하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많이 올랐을 때 네, 팔아먹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에 의한 주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뭐 지금 당장은 원전 관련주도 뭐 팔아먹을 이유는 없죠. 네, 왜냐면 위쪽에서 단기적 매도 신호는 나왔죠. 네, 단기적 매도 시그널은 나왔습니다만, 장기적 추세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하락하는 장에서는 이것저것 대부분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려가는 것이 뭐 그렇게 욕은 아니죠.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내려갔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니야. 왜? 시장이 다 내려가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 올라가는 장에서 내려갔다 그러면 욕먹어야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네,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요, 오전의 모양새를 오후에 얼마만큼 회복해 줄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일단 아침에 지지선까지 다 내려와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이제 올라설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수급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급, 외국인 수급이 멈추거나 여기서 매수 쪽으로 전환은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매도를 멈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팔지 않을게요 라는 느낌만 나와도 오늘 오후에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후를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 상황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일단 마이너스가 나온 건 어쩔 수 없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오후를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후에도 조금 더 잘 버티시고 파이팅 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